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항소심 선고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이니까 월, 화, 수 3일 뒤면 이 선고 결과가 납니다. 자, 나오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최종적으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중요한 지금 선거예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로 뒤집는다. 이재명 대표는 진짜 탄탄대로죠.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고 당내에서는 경쟁자는 없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라도 된다면 거의 다음 대통령 1순위인 상황인 거고,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게 오겠어요? 지금 보수 지정에서는 빨리 대법원을 향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빨리 이제 대법원에게 최종심 빨리 결정 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최종심에서 2심이 바뀌기가 쉽진 않거든요.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 지난번에는 뒤집었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대법원에 압박을 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쨌건 민주당은 지금 그렇다고 2심에서 유죄 난다고 후보를 바꿀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쨌건 계속해서 비명들도 공격을 할 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서는 아주 그냥 피곤해질 수 있는 상황. 진짜 정말로 3심에서 대법원이 저기 대선 전에 저는 그냥 최종심 결정하렵니다 라고 해서 집중심리에 가서 빨리 발표를 해버리면 대통령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2심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여러분 수요일 선고 딱 이거 보고 기다리시면 돼요. 자, 근데 2심 재판부가 검찰에게 공소장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거다. 1심 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공소장을 바꿔달라고 한 거다 라고 보고, 국민의힘은 얘가 더 유죄다, 이거 더 확실하게 유죄를 선고하려고 바꿔달라고 한 거다. 동상이몽인 상황이에요. 어쨌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심 기간 동안에 1심 결과를 뒤집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 2명을 신청을 또 나와서 하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나와서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서 뒤집을 수 있는 발언을 했을까요? 공소장은 왜 바꾼 걸까요? 궁금한 내용 오늘 한 방에 다 풀어봅시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2심 재판부가 2월 12일 3차 공판 때 검찰을 향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김문기 관련,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김문기 관련 발언 있고 백현동 관련 발언 있고,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발언 가운데 어떤 게 허위 발언인지 특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검찰이 오케이 변경해 오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소사실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문기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고 이제 한 게 그 4가지 인터뷰였는데, 이 4가지 인터뷰를 공소점의 1심 때는 순서별로 처음에 SBS 나오고 CBS 나오고 KBS 나오고 채널A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게 순서대로 쫙 발언을 모아서 이렇게 공소사실 적시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를 딱 명확하게 특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가요 3가지로 유형화해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그거를 수용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그냥 인터뷰 이게 아니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첫 번째 유형은 이 발언. 내가 하위 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와는 교류하지 않아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 요거 이제 허위사실. 두 번째는 나는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요 발언.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경기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그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 요 3개가 모두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채널A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있는 골프 관련 발언은 여기 2번으로 집어넣고, 나는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라는 채널A의 발언은 여기 1번으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순서별로 시간대별로가 아니라 3가지 허위사실 유형별로 이 4가지 인터뷰를 쪼개서 탁탁탁탁 근거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공소장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재판부는 왜 바꾸라고 했을까요? 자, 요거는 사실 모르죠. 아직은. 재판부의 마음이니까. 근데 어쨌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심 재판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2가지였잖아요. 원래는
김문기 몰랐다가 하나 있고 발언이 있고 그다음에 백현동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내가 용도 변경해 준 거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김문기 몰랐다를 두 개로 쪼갭니다. 쪼개서 김문기 몰랐다는 무죄 선고를 내리고 골프 안 쳤다. 김문기가 골프 안 쳤다 발언은 유죄 선고를 내려요. 그러면 1심 무죄의 무죄는 뭐냐면 이유 무죄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다 보니까 포괄일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걸 떼서 이 부분은 이유 무죄다. 그러니까 뭐냐면 골프 안 쳤다 부분은 확실히 허위 사실이고 김문기 몰랐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과 김문기 처장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교유행위 아주 친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는 무죄다라고 선고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일죄를 쪼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자 검찰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바꿔달라는 공소장을 아하 요것도 유죄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제 포괄일죄를 1심 때 쪼개서 무죄 유죄했으니까 이걸 그냥 아예 땅땅땅 허위사실로 유형화 만들면 다 세 개 다 유죄할 수 있으니까 하고 명확하게 하려고 이런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아하 요걸 무죄를 만들려는 거구나 라고 이제 해요. 그럼 요거 무죄 나오면 김문기 몰랐다 1심 이거 무죄 이어지고 골프 안 쳤다까지 무죄 나오면 김문기 부분은 다 무죄가 나와버리니까 민주당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프 안 쳤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문기가 골프 안 쳤다라고 얘기한 그 자체가 없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2심 재판부가 보기에도 아니 어디를 봐도 이 골프를 안 쳤다는 내용이 없는데 그럼 도대체 검찰에게 대체 뭐가 어떤 정확한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발언이야? 라는 걸 물어보려고 한 거다. 왜? 아니 검찰이 알아서 우리 공소장 변경하겠습니다가 한 게 아니라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서 공소장 변경하라고 한 거잖아요.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냐 이거는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모르죠. 2심 재판부가 왜 이거를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지 어쨌든 이렇게 주장이 나눠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2심 때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뭘까요? 궁금합니다. 저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게 해결되면 이재명 대표가 그럼 무죄가 될 수도 있느냐? 하나 남아 있잖아요. 뭐냐? 바로 이 백현동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2심 부분에 있어서 이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게 1심에서 유죄 나왔거든요. 거짓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거 무조건 뒤집어야 됩니다. 무조건 뒤집어야 돼요. 근데 뒤집기 위해서 뒤집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국토부 공무원도 성남시 공무원도 23명이나 1심에 나왔는데 모두 한결같이 증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고 나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모른다. 요게 제일 이재명 대표로서는 걸림돌이에요. 무죄로 가기 위한. 요거를 어쨌건 뒤집어 보고자 2명의 증인을 신청하거든요. 2심 때. 자, 이 증인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동투더 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2심에서 증인 2명을 신청을 합니다. 한 명은 성남시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한국식품연구원 청사 이전 단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는 이거예요. 자, 국토부가 성남시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을 얘를 이제 이전을 해야 돼요. 그죠? 전북 전주로 이전시키려고 하는데 이전시키려면 여기에 이제 성남시에 청사가 있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빨리 팔 수 있도록 빨리 좀 용도도 변경해주고 해라. 너 안 그러면 직무유기고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이거 빼면 가운데 두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협박을 했다. 자, 그런 공무원 있으면은 아니면 성남시 공무원 중에 제가 협박 받았습니다 하는 성남시 공무원이 나타나면 거봐라 협박 받았다 돼요. 여기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협박했다라는 국토부 공무원을 찾기는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2심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협박을 받았다 쪽
성남시 아니면 내가 협박을 하는 걸 혹은 협박을 받는 걸 봤다라고 할 수 있는 요 식품연구원 쪽 이렇게 해서 두 명을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2심 때 나와가지고요. 자, 먼저 이 성남시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이 사람은 2014년에 성남시 정책기획과에 있었는데 당시에 백현동 그 한국식품연구원 이 백현동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하는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이 묻습니다. 국토부가 당시에 성남시 측과 만난 거 기억합니까? 네. 증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의 당시에 국토부가 성남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안 들어 있다는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측으로 약간 유리한 거죠. 자, 국토부가 우리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이 말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검사가 이번에 물어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 안 해주면 혁신도시법상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죠. 없습니다. 다른 동료라면 성남시 공무원들이겠죠. 공무원이 협박을 받았습니까? 모릅니다. 아, 이 대표 측에서는 좀 아쉽죠. 그러니까 뭔가 국토부가 마음에 안 들어한 건 맞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허위 사실로 걸린 거는 협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협박 때문이거든요. 근데 협박은 없었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 여러분. 이 사람은 뭐냐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한국식품연구원 이전하는 식품연구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균형 발전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가 걸려 있었거든요. 이 이전 단장 책임자예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볼게요. 자, 이재명 측 변호인은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뭐냐면 당시에 국토부와 성남시 감정원이 함께 매각 회의를 열었던 게 있나 봐요. 그 문서를 이재명 측 변호인이 봅니다. 그 문서에 뭔가 국토부가 압박했을 정황이 담긴 문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니까 잘 기억이 참석은 한 것 같은데 앉아서 차 한 잔 마신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 아니 그때 잘 기억해 보십시오. 국토부가 이때 성남시 공무원들을 불러서 용도 변경하라고 압박하고 독촉하고 하던가요? 만약에 여기서 그래요. 그때 막 협박하더라고요 하면 이제 정황이 중요한 증언이 되겠죠. 하지만 이 증인 뭐라고 얘기하냐 이 단장. 아니요. 매각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직원들끼리 그냥 약간 차담한 거예요. 차 마시면서 별일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이 연구원에서 차만 마시고 갑니까? 용도 변경 얘기했잖아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미 용도 변경 안 된다는 거를 그때 이미 다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2심 재판부도 관심을 가집니다. 2심 판사가.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 2심 재판 판사가 직접 물어봐요. 자, 성남시와 그럼 국토부가 이야기할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증인이요. 그거 그냥 실무자들끼리 차 한 잔 마시고요. 내가 왔다 이거 기록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서라는 게 우리가 실적을 남겨야 되니까 거기 적힌 내용은 아마 좀 과장돼서 적었을 거예요. 판사가. 그러면 문서상에 쓰여 있는 거와 달리 실제로는 뭐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거 압박하는 회의는 아니었단 얘기예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얼굴 알아야 되고 지자체와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차 한 잔 마신 건데 그래도 내가 갔으니까 뭐 한 것처럼 문서 남겨놓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쐐기를 박는데요. 검사가 물어봅니다. 당시에 증인이 이재명 시장이나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혁신도시법에 따라 그러니까 국토부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빨리 팔아야 되는 쪽이니까 혹시 성남시 공무원한테 용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한 적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혹시 안 해주면 직무유기다 이런 걸로 내가 문제 삼겠다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국토부에서 그럼 성남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이거 직무유기로 내가 문제 삼겠다 이런 얘기한 거 들은 적 있으세요? 저는 모르는데요. 증인은 이렇게 해서 2심 증인 끝납니다. 2심 선고 요걸 보시면 된다.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여러분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제 앞두고 딱 세 가지
요 세 가지 발언이 지금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첫 번째, 김문기 몰랐다. 성남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성남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검찰 입장에서 유죄로 뒤집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 2심에서 유죄로 뒤집어야 돼요. 그럼 검찰은 2심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1심 판결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형 아까 세 가지로 다시 공소장 썼잖아요. 이 첫 번째죠. 김문기는 하위 직원에 불과해서 나는 김문기와 교류하지 않아? 시장 재직실에 김문기 몰랐다. 이 발언이 허위라는 건데, 이 발언은 당시 발언은 1심 재판부가 왜 잘못 판단했냐면, 이 발언은 김문기 몰랐다는 단지 김문기 몰랐다가 아니라 교유 행위가 아예 없었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자기 인터뷰에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인터뷰에서 자, 김문기 아시잖아요. 근데 나 모르는데 성남시장 때 난 김문기 몰랐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진짜 뭐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김문기 건은 대장동 사건이 터졌는데 그 대장동에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무 작업을 한 게 김문기고, 그런데 김문기가 당시에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 결과를 주는 심사를 하면서 그들이 특혜를 받았고, 그런데 봤더니 김문기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아는 사이더라. 왜? 같이 골프 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미 인터뷰 전에 제기가 됐고,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세미나에서 만났다는 게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 이재명 대표도 이걸 아는 상황. 즉흥적인 질문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커져서 인터뷰가 물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었고, 그때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일반 유권자는 뭐라고 받아들이니? 김문기랑 만난 적이 없구나, 교유한 적이 없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이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충분히 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몰랐다고 대답을 한 걸 보면 요거는 교유 행위가 아예 없었다는 말처럼 유권자가 느낀다는 거예요. 진짜 그럼 만나서 제대로 한 적이 없구나. 근데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전에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김문기와 교유 행위가 하나라도 했다는 사실이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거의 허위라고 입증될 정도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상황 전후 맥락을 보면. 그런데 교유 행위가 수두룩하다. 허위 발언이라는 거죠.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1심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나는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어요 라고 발언한 거와 별개로 이 발언도 하죠. 그러면 언제 알았어요? 내가 이분을 알게 된 건 내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대장동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때 내가 세부 내용 모르니까 이 내용 누가 알지? 라고 찾다가 김문기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김문기 존재를 그때 알게 됐고, 그땐 전화를 많이 했어요 라고 답을 하거든요. 검찰은 이건 새로운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판단을 안 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가. 그래서 아까 허위사실 유형으로 1, 2, 3 할 때 3으로 이걸 추가로 넣습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하면서 경기지사가 되고 김문기를 알게 됐다. 요것도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난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 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도지사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허위라는 거예요. 왜냐? 도지사 이전에 같이 지낸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자, 그런데도 도지사 때 알았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판단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별도로 1심 때. 이 부분도 판단해달라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1, 2번과 다 연결되는 건데, 교유행위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심 재판부가 이제 무죄로 선고한 이유가 교유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보면 같이 출장 갔죠. 그 다음에 김문기가 이재명 대표의 가장 핵심 공약인
위례 개발과 대장동 개발을 담당했어요. 이재명 대표 핵심 공약을. 거기다 여러 차례 보고도 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1공단 결합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그 옆에 자리도 있었어요. 이런데도 이렇게 교육이 많은데도 없었다라고 판단한 그 자체도 잘못 판단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전에 이렇게 세미나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유행위가 많았는데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잘못됐고, 자, 이렇게 많은데도 성남시장 때도 몰랐고 경기도지사 때 이후에는 알았다라는 발언은 이게 어떻게 허위가 아닙니까? 라고 검찰이 주장하는데 1심 재판부도 이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서 교유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사실 자체가 지금 변경된 건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하나 변경된 건 검찰이 공소장을 떼서 경기도지사 이후에 알았다는 부분을 따로 판단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구한 거. 그때는 요걸 같이 했었는데 검찰은 1심 때 이 부분을 놓쳤다라고 해서 다시 공소장 변경한 부분. 이 부분이 1심과 2심의 변경 사안이에요. 네. 자, 여기서 2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할지는 또 모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는 2심 때 뭐라고 반박을 했을까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2심에서 무죄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왜? 직원 정말 많아요. 이재명 대표 쪽 변호인이 물어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2월 26일 마지막 결심 공판 때 성남시와 산하기관까지 합한 직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과장급만 80에서 200명 사이. 소속 팀이 서너 개 있고 한 5, 600명? 아, 팀장급 실무자는 이슈 있을 때는 잠깐 기억하지 기억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아니, 팀장 위에 과장도 사실 이름과 잘 매치가 안 돼요. 과장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자, 기억 안 나는 너무 많은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두 번째, 아니 그 기억 누구 기억? 내 기억. 아니,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데 이걸 검찰이 어떻게 이걸 판단해요? 자, 최후 진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 기억이 옳다고 내가 기억하는 게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아내와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김혜경 씨와. 근데 저는 아내가 거짓말한다고 하고 아내는 내가 거짓말한다고 싸웠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억은 소실이 돼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걸. 아니,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관심 없는 건 기억 못하죠. 김문기를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사진도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이 안 나. 나 시간이 워낙 지나니까. 그런데 기억이 안 난 걸 거짓말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라는 거죠. 1심 때 주장했던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심 때 무죄 받았으니까 그대로만 가면 무죄예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1심에서 유죄 난 거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언.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자, 1심에서 유죄 받았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허위 사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야 됩니다. 그럼 뒤집어야 되는 사람부터 살펴볼게요. 아까도 그랬으니까. 자, 첫 번째. 나는 골프 안 쳤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보자는 거예요. 자, 채널2에 나와서 한 발언, 이 발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자, 보자고요. 하나 보죠, 뭐, 자세히. 뭐라고 발언했냐?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조작한 거죠. 뭘 조작한 거냐? 뭘 조작했냐? 이재명 대표는 요 사진을 조작했다고 얘기한 거다. 국민의힘이. 왜? 여기 지금 이렇게 4명만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공개했는데 그때 이 말고 더 많은 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요것만 콕 집어서 여기 김문기, 유동규와 같이 있는 것만 찍어서 마치 골프를 같이 친 것처럼 4명이. 이렇게 4명이. 뭐 다른 데 관광 갔을 때 찍은 건데 조작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1심 재판부는 여기서 조작은 사진을 조작했다는 얘기 아니라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조작한 거다. 즉 골프를 안 쳤다고 주장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근데 나는 골프를 안 쳤다고는 안 했잖아요. 내가 조작했다.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공개한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예요. 골프를 쳤다는 게 조작된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또 이재명 측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불명확 표현이 있다 그래도 이거 내가 공표한 건 아니잖아요. 골프 안 쳤어요. 공표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이 말실수 찾아내서 처벌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후보 자질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사실 나도 내가 그때 이 인터뷰할 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검사가 물어봐요. 아니, 좀 명확하게 하죠, 그럼. 예를 들어, 이 사진은 조작됐어요. 하지만 골프를 쳤는지 여부는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억이 없다고 말했으면 명쾌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골프 안 쳤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건 이제. 아니면 골프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야지. 그럼 골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요 얘기는 누가 봐도 골프 안 쳤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당시에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확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4명 사진 주면서 골프를 쳤다는데 내가 쳤는지 안 쳤는지 기억이 안 나서 기억나냐고 비서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비서도 확신을 못해. 그래서 내가 가타부타 얘기를 못하고 내가 확실한 건 이 사진은 조작이라는 거예요. 사진은 이때 골프 칠 때 사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거 관광 갔을 때 사진이지. 이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요. 사실 이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1, 2, 3번에 다 해당되는 발언인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찰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거인은 이렇게 받아들일 거다라고 선거인은 받아들일 인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 선거인 대체 어떤 선거인이냐는 거예요. 독특한 선거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재명 측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건 공소장을 봤을 때 아니, 이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놀랍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검사는 선거인은 이런 인상을 갖는다고 공소장 중간중간에 갖다 놨는데 어디선가 독특한 선거인을 데리고 와서 얘들이 이런 인상 갖고 있다고 남 탓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았을 때 그 판결문을 보면 제가 전에 한번 뉴스터지에 정리해드렸지만 1심 재판부가 판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1심 재판부. 허위 사실이냐 이 표명 여부에 대해선 그 기준이 뭐냐, 이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의 기준에 있어선 표현이 일반 선거인들이 받는 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기억이 안 났다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나는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인 유권자가 골프를 안 쳤다는 거였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이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2심에서 검찰은 계속 유죄를 주장해야 되는 거죠. 검찰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따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부의 판결대로만 판결해주면 계속 유죄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이 주장은 사실 1심 때도 다 했던 얘기예요. 자, 그럼 1심 재판부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일반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에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작했다고 말한 건 뭐예요? 나는 골프를 안 쳤다, 김문규가,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사진 조작했다가 아니라 골프를 쳤다는 그 사실을 조작했다는 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고 1심 재판부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2심에서도. 그러면서 공소장 바뀐 거가 여기 어디에 골프 안 쳤다는 얘기를 했냐라는 거를 2심 재판부도 좀 의아스러워서 바꿔달라고 한 거 아니냐고 지금 기대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백현동 발언은요. 마지막 세 번째,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 발언. 자, 1심에서 유죄 받았죠. 2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거 무죄로 반드시 뒤집어야 합니다.
자, 뭐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 넘어했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국토부 공무원 중에 내가 협박했다 못 찾았어요. 성남시 공무원 중에 내가 협박받았다 못 찾았어요. 그죠? 전부 다 1심 때도 23명이 증언 나와서 다 협박 없었고 모른다고 했고 2심도 아까 봤듯이 내가 협박했다 받았다 공무원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웃복서 옆을 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국정감사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 이 발언 어디서 한 거예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있죠? 뭐 직무유기로 협박해서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말이다. 자, 국회 증언감정법 9조 3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어떠한 불이익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 법 어떤 법? 국회 증언감정법.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된 이 법은 뭐?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국감에서 증인한 건 어떤 발언을 해도 이 국회 증언감정법 내에서만 처벌을 받아야지 공직선거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검찰이 2심에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럼 그 주장대로라면 국감장에서 연쇄살인을 했다. 내가 증언을 했어요. 폭로한 거야. 난 연쇄살인했어요. 그런데 그 연쇄살인을 해도 연쇄살인죄를 그럼 적용할 수 없는 건가? 그냥 국회 증언법으로만 처벌하는 거야? 아주 이상한 논리다. 거짓 증언은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합니다. 두 번째, 지금 아웃복서로 이제 치는 거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직선거법으로 지금 기소가 된 거예요. 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기소가 되는 건데, 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해당이 안 되냐? 공직선거법 여기서 위반 혐의를 받으려면 1번 당선될 목적이어야 돼요. 당선될 목적. 그러니까 내가 선거에 당선되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거예요. 아, 물론 내가 당시에 대선 경선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선거에 안 나왔다면 내가 이 발언 안 했을까요? 아니요. 난 했을 것 같은데요. 왜? 당시에 나에게 이런 백현동관에서 잘못된 주장이 오니까, 공격이 오니까, 특히 그 직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격하니까 나는 거기에 반박 차원에서 한 건데요. 내가 이 발언을 한 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발언을 한 거지 후보자의 발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선되려고 한 게 아니라 도지사로서 내가 반박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 이걸 처벌받으려면 후보자의 행위가 거짓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이 공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국토부는 협박을 안 했다는 게 지금 검찰 쪽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허위 사실, 거짓말의 행위는 누가 있느냐? 그 주체는 국토부라는 거예요.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라 나는 허위의 행위를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협박을 했다는 주체는 국토부라는 거예요. 국토부. 그게 근데 국토부가 협박을 안 했다고 하는 거니까. 세 번째, 공표를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나는 방송에 나와서 내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한 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국감에 출석한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걸 말하려고 일부러 공개적으로 표출하려고 이걸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주장 1심 때도 다 했던 주장이에요.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행위가 맞다. 백현동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하냐는 여부는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다. 이 발언을 한 건 누구냐? 결국 이 허위 발언을 한 건 누구냐? 발언의 행위의 주체자는 누구냐? 후보자지 않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당선될 목적이 아니었다? 당선될 목적 맞다는 거죠. 왜? 경기도지사인 동시에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해서 내가 선거 때 잘 되려고 이 발언을 준비해온 거다. 자, 공표 맞다. 자, 공표 방법엔 단지 방송 출연, 회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중계방송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근데 피고인은 당시 이 경기도 국감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았으니까 이건 공표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2심 때는 아니라고 다시 반박을 한 거예요. 2심 재판부터 봐야겠죠.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재명 측 변호인이 2심 때 한 얘기예요. 대선은 2022년 3월 9일, 김문기 발언은 2021년 12월 말, 백현동 발언은 2021년 10월 20일. 김문기 발언은 대선 석 달 전, 백현동 발언은 대선 5달 전인데 이게 판세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향이 있었어도 미비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네 번째, 협박은 좀 과하게 표현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은 아니고 조금 표현이 가했다는 거예요. 자, 국감에서 협박 발언은 이거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말입니다. 과하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속된 말로 자꾸 중앙정부에서 괴롭히니까. 물론 협박이에요 라는 물적 증거도 없이 내가 이 발언한 건 잘못일 수 있지만 표현상 부족했던 거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론 뭐 증거까지 갖고 한 발언은 아니지만 표현이 과했을 뿐 국토부가 압박을 넣은 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주장이에요. 자, 검찰은요, 지금 1심 유죄 그대로 2심으로 가져가면 되죠. 검찰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2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에요. 이 발언은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왜? 지금 대선 준비하고 있어요. 대선 경선. 그런데 대장동이 터졌습니다. 검찰 논리입니다. 근데 백현동까지 터진 거예요. 막 옹벽 아파트 얘기가 나오고, 이례적인 아파트가 만들어졌을까? 봤더니 이 개발 사업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인섭 씨가 당시에 백현동 개발에 뿌로크로 참여를 했었네. 근데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본인이 이걸로 사인한 공문서까지 나왔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아니 대장동도 뭔가 특혜를 준 것 같더니 백현동도 특혜를 줬어? 근데 봤더니 자기 측근 특혜 준 거 아니야? 라는 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 국정감사가 열렸다는 겁니다. 검찰 주장은. 자,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뭘 했다고 보느냐? 부모에게 잘못이 걸린 아이처럼 비난의 화살을 돌릴 제3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국민들로부터 당신 뭐 특혜 준 거 아니에요? 비난을 받아요. 요 화살을 돌릴 제3자가 필요해요. 화살을 돌릴. 그 3자가 누구냐? 박근혜 정부와 국토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호도할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려고 의무조항과 직무유기 협박을 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논리는 이겁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건 너무나 일상적으로 다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분명히 당시에 백현동에서 갖고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을 이전하는 건 정부, 중앙정부로서는 중요한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협조 요청이 있었던 건 당연한 사실이고, 자, 이 사실이 있었다는 걸 이재명 대표가 알고, 이 사실을 호도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무조항과 직무유기라는 구체적인 말로 국민들이 실제로 이렇게까지 협박했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측근 때문이 아니라 국토부 협박 때문이구나 라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일부러 언급했다. 검찰이 이렇게 봅니다. 치밀하게 화살을 돌린 제3자를 찾았다. 두 번째, 이거 확실히 이거 다시 들고 나오는 거죠. 2심 때도. 아니 23명이나 국토부 공무원, 성남시 공무원 나왔는데 직무유기 협박 없었다. 그런 인수인계도 없었다. 그런 소문도 없었다. 국토부가 강제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걸로 강제하면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 된다라는 발언까지 나온다는 거죠. 근데 2심 때도 아까 제가 봤듯이 2심 때도 직원이 나와서 협박 없었다고 발언했다. 자, 검찰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협박했다는 공무원, 협박받았다는 공무원을 못 찾은 건 검은색을 아무리 덧칠해도 흰색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왜? 없으니까 못 찾은 거다 이건. 증거가 없으면 모른다 그러고 있으면 남 탓한다. 이런 증거가 나오면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합니다. 동투더 뉴스. 정리합니다. 박사님들 요거 포인트 3개 보시면 됩니다. 2심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냐 1심 판결이 뒤집힐 거냐 이 3개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는요.
선거인들은 이재명 대표의 당시 후보 때 그 세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할까? 무슨 말이냐? 1심 재판부는요. 허위 사실의 표명 여부는 그 표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선거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좀 주관적입니다. 그죠? 이 표현이 일반 선거인단, 일반 유권자들은 이걸 골프를 안 쳤다고 받아들일 거야 해서 유죄를 받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니 나는 그런 발언 한 적이 그런 발언이 아니었고 그렇게 선거인은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독특한 선거인단을 인상을 얘기했다는 거죠. 요거 주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2심 재판부는 내가 선거인단이라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여기다 붙일까요? 과연 공무원의 23명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까? 협박했다, 협박받았다 공무원은 없지만 이재명 대표 과장이었지만 허위는 아니다. 분명 내 기억 속에 협박 있었다. 협박인지 뭐 압박은 있었다. 요걸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세 번째, 그래요. 약간 허위 사실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정치적인 파산을 일으킬 만큼 잘못한 것인가? 이 부분. 이재명 측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치인들은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말은 생각이나 기억을 표현하는 수단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고체라기보단 액체나 기체입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액체나 기체 상태인 생각을 말이라는 수단으로 표현하다 보면 그게 항상 정확할 수는 없지요. 자, 질문이 와서 억지로 떠올려서 한 발언이 100% 정확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확한 말을 했다고 정치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피선거권 박탈, 정당에게는 433억 원에 반환하게 해서 파산을 이르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사건을 일부라도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양형을 고려해서 피고인이 정치인으로 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이 마지막에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죄가 나더라도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나면 대선 출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심 때 너무 큰 형이 나온 거예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징역형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걸 벌금형 100만 원 밑으로, 벌금형 위로 나오면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벌금형 100만 원이 아니라 뭐 200, 300, 500 나와버리면 어차피 대선 출마 못하고 400억 넘는 돈을 토해내야 됩니다. 어쨌든 벌금형 100만 원 밑으로 내려올 건가? 왜? 아유, 잘못은 했지만 그 정도로 잘못은 아니야 라고 2심 재판부는 볼 것인가?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26일 2심 선고를 저와 함께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이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로 뒤집기 위해서 주장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기억을 못하는 게 왜 거짓이냐, 김문기와 알았던 적이 없다. 3번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4번 국감에서 한 발언은 처벌이 힘들다. 네 가지 중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뭘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박사님들 맞추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실 것 같은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255회 퀴즈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그 판단 이유가 아닌 것은 1, 2, 3, 4 중에 두구두구 정답은 3번. 이재명 대표와 김민성 씨가 통화했다고는 봤습니다. 네, 요것 때문에 통화를 안 했다고 무죄를 본 건 아니었죠.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잘 맞춰주셨어요. 첫 번째 정답자님 JOYJE님, 어떻게 해야 대체 위증교사죄가 성립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1심 판결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정답자님은 ETHAN 팡님.
자, 이분도요. 그들만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펴는 재판부가 되면 좋겠다고요. 네. 자, 세 번째 정답자님은 김도연님인데요. 제가 휴가를 다녀오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다고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좀 휴가 좀 쉬면 좀 이게 신체 리듬도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휴가 네, 열심히 가시고, 네, 또 열심히 일하고 또 휴가 가고. 네. 자, 네 번째 하와이 돌고래요님. 바쁜 시대의 정치 관련 뉴스는 뉴스터디 하나면 끝. 야, 이거 무슨 광고 캐치프레이즈 같은데요? 그죠? 괜찮은데요? 이 바쁜 시대에 정치 관련 뉴스는 뉴스터디만 보세요. 홍보 영상 쓸 때 카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당첨자님은 후빠TV님인데요. 팩트에 기반한 심도 있는 뉴스 정말 감사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5분들 꼭 그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들어가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거든요. 아니, 선물 안 받아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